오늘은 티나를 또 그리는데 오랜만에 티나만 그려볼까 합니다. 티나는 생각이 엄청 많은 아이예요. 머리카락이 티나의 생각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도 많이 하고 공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티나는 저를 대변하는 캐릭터인데요. 티나가 나고 나가 티나죠. 그리고 가끔은 우리 딸아이도 티나가 되고, 예전에 삼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삼손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지는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영화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머리 길이가 중요했고요. 저는 예전에 이 티나처럼 머리를 빠글빠글 파마를 한 적이 있어요. 동네 미용실 가서 빠글빠글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이상할 거라고. 근데 제가 우겨서 해달라고.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인가? 대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가씨가 와서 머리를 할머니처럼 빠글 파마를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해주려고 하겠죠. 하고 나서 이상하다고 욕먹을까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좀 해달라고 해서 파마하고 그날 염색까지 좀 밝은 갈색으로 해가지고 파마를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났는데 너무 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학교를 그 다음날 갔는데 정말 피곤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경악하고 멀리서 뛰어오면서 얘기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뒤로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리 미대 건물에 있는 다른 과 사람들도 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머리카락을 보고 있으면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어떤 생각의 덩어리? 약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뭔가 재미있고 흥미롭고 다채롭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제가 좀 얼굴이 평범하답니다. 아주 평범해요. 그래서 머리까지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밋밋하고 뭔가 삶까지 밋밋하게 느껴지는, 원래도 에너지가 많지 않은데 머리카락이라도 위에 버글버글 있어야 좀 활력이 있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저를 에너지를 진짜 머리카락에서 얻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 머리를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문제가
이게 어린 얼굴에 하고 있으면 특이하다 뭐 이렇게까지 봐줄 수 있는데, 나이가 든 얼굴로 이 머리를 하면 정말 할머니가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머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 티나는 생각쟁이 티나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생각의 크기만큼 머리카락이 점점 커져요.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각할 게 많을 때 이게 머리카락을 한번 그려본답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 하나가 이 머리카락 하나에 내려놓아지는 그런 편안함을 느껴요. 나의 복잡한 생각들이 내가 그리고 있는 이 티나의 머리카락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새겨지면서 나의 고민을 가져가는 듯한 그런 편안함을 느낀답니다. 여러분도 뭔가 생각이 많을 때 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티나의 머리카락을 그리면서 생각을 내려놓는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생각한 건데, 생각을 시각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거 크게 그려졌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아니면은 손에 잡히는 물질화 아니면 형상화를 시켜서 이렇게 눈앞에 만들어 놓으면 그 생각이 보이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뭔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글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글씨라는 시각화를 시켜서 종이에 옮겨 놓으면 내 머리가 그 순간 생각을 한마디로 종이에 붙여 놓는 거죠. 그리고 볼 수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었구나. 그래서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이에 10가지를 썼으면 이건 정말 필요 없는 생각이네 라는 것들을 볼펜으로 짝짝 긋거나 지우개로, 연필을 쓴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거나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는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다시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저는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직접 글로 쓰진 않았지만 상상으로 모든 걸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생각으로 어떤 것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한 다음에 지우개를 상상해요. 그 다음에 지우개가 그거를 이렇게 지우면서 없어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지워져요. 되게 신기하게. 처음엔 잘 안 됐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 좋은 어떤 경험이나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얼굴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워서
그 얼굴이 하얀 백지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다 보니 이거 벌써 이만큼이나 그렸네요. 예전에 티나 처음에 그릴 때 그때는 진짜 생각이 제가 많고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어느 정도였냐면 커다란 이거 종이 말고 한 A3? A3보다 큰 그런 캔버스에 티나를 그렸는데요. 그곳에는 오로지 다른 건 없고 티나만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티나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 위로 머리가 계속해서 그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꽉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는 티나와 이 티나의 머리카락으로만 가득 찬 그림이 되었죠. 근데 마음에 들긴 했어요. 워낙 제가 끝없이 뭔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그 생각들을 다 그냥 거기다가 내려놓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은 진짜 이 티나의 머리카락이 그리는 종이마다 종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머리카락이 이쪽 끝까지 그냥 다 채우는 걸로 항상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꽉 채우지 않아요. 예전보다 머리가 좀 가벼워졌나 봐요. 생각을 예전처럼 중구난방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고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티나가 예전에는 처음에 그릴 때는 붙박이처럼 증명사진 찍듯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했는데 티나도 이제 어느 한 집에 살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삶의 일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그렇게 많이 갖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의 머리카락을 좀 줄였죠. 줄여서 마당에도 놔주고 책상에도 앉혀주고 노을 구경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티나가 변하게 됐어요. 하지만 누워서 자려고 누워있을 때는 예전의 티나처럼 머리카락이 정말 끝도 없이 많아진답니다. 오랜만에 펜으로 티나만 집중해서
오롯이 티나만 그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좋네요. 제가 요즘에 하는 그림은 하루에 1시간만 그림을 그리자입니다. 왜냐면은 매일 티나를 그리기로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온전하게 낼 수 있는 시간이 한 딱 2시간? 2시간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좀 욕심을 내서 나는 하루에 무조건 3시간, 4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리고 할 거야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매일 그 지켜지기가 힘든 사건이 항상 생기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가족 일이 생겨서 어딘가 나가야 된다거나 이거 말고 다른 일을 또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올해 매일 그릴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을 저는 1시간 그림 그리고 1시간은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시간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예전에는 욕심만 많아가지고 불가능한 계획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너무 열이만 넘쳐가지고 하루에 2시간 책 읽고 글 쓰고 뭘 하고 또 1시간은 뭘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며칠 못하고 하루 건너뛰게 되고 또 건너뛰게 되다가 나중에는 못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자꾸 변수가 생기면 나중에는 사람이 화를 내게 돼요. 그리고 또 근거를 지키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또 느끼게 되죠. 맨날 계획을 세워놓고 맨날 하지를 못한다. 진짜 작심삼일의 표본이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같아요.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놓고 무슨 자신감인지 그걸 하겠다고 세워놓고서는 못하면 못했다고 또 속상해하고 참. 근데 저도 그래서 이건 나는 이렇게 뭔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제 남편 D조가 저는 예전부터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고집이 있어서 잘 말을 안 듣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거를 지금은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벌써 옆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D조가 저보고 하루 1시간만 그리래요. 무조건 시간을 재서. 그리고 더 이상은 시간이 되면 완성이 됐건 안 됐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스톱을 하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매일 하라는 식으로
그래야 매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당신은 분명 또 하다가 안 하게 된다. 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시간을 무조건 1시간만 그리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림이. 그러면 저는 이걸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올리기 싫어가지고 또 미루게 돼요. 하기 싫은 건 미루게 되는, 저는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 말이, 디조가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대요, 저보고. 그 말을 할 줄 알았대요. 너무 웃겼어요. 제가 어제 근데 매일 티나를 똑같이 매일 그리는 게 좀 지겹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싶어서 그릴 수도 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 보여주면 내가 지겹다기보다 사람들이 좀 지겹지 않을까? 보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매일 그리는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또 표현을 한 거죠, 제가.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그런 말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냥 해보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다른 걸로도 한번 그려보고 뭐 색깔도 바꿔보고 재료도 바꿔보고 방식을 계속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남편은 그걸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거라는 걸. 신기하죠? 저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니까 그게 이게 뻔히 보이나 봐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걸 아주 잘하는 저희 남편을 저는 좀 신뢰를 합니다.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디조가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보다 낫다.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믿고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티나를 그리는 일이 전 즐겁거든요. 아니 즐거운 일을 매일 하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도면 오늘은 그리다 보니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그린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걸 좋아해가지고 티나 머리를 하나하나 동글동글하게 그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났을 때 이 머리가 이렇게 좀 동그란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동그랗게 만들다가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커지고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여기가 좀
동그랗게 만들고, 여기도 또 동그랗게 만들고, 여기도 해줘야겠네요. 여기도 하나 해줄까요? 너무 튀어나왔나? 아니다. 여기 하나 더 해주고, 이 정도면 됐다. 오늘 머리는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은 몸을 좀 길게 원래 통통한 걸 좋아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좀 길쭉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롱다리가 됐네요. 머리가 너무, 몸이 생각보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그렸어요. 손가락도 그려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손은 주먹을 쥔 건지 손을 핀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주먹 쥔 거라고 얘기해줬죠. 이게 손가락이면 너무 짧은 거잖아요. 근데 약간 짧은 손가락을 핀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자, 티나 주머니도 그려주고, 저는 주머니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주머니를 예전에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옷에 주머니가 없는 여성복이나 여자 옷들은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안주머니가 없어요. 티나라고 써줄까요? 그래서 재작년인가는 코트를 샀는데, 남자 코트를 샀어요. 소매도 넓고 길고 안주머니까지 있는 그냥 남자 코트를 샀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 겨울 내내 그 코트만 입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팔에 이렇게 색동 저고리처럼 줄무늬를 넣어주고 싶어요. 됐고, 오늘은 단추를 그려주지 않고 이대로 여기를 아무리 봐도 이 정도가 적당하네요. 나중에 잘라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오늘은 좀 남았네요. 우선 머리카락을 한번 칠해봅시다. 다 말랐겠지? 번질 수도 있는데 번지면 어쩔 수 없죠. 자, 머리카락 이쪽부터 오홀 이쪽으로 해볼까요? 여기 좀 들번지네요. 다음에
진한 파랑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가끔 색깔에 관해서 이제 제가 미대를 나와서, 근데 미대라고 해도 그냥 디자인과여서 사실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이 티나는 맨날 그려서 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보고 사람 눈 이런 거 그리라고 하면 정말 처참합니다. 일반인보다도 못 그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미대 나오면 다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대학에서 그림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가르쳐주지. 순수 미술 쪽은 전혀 거리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컬러도 제 생각에 이제 입시 미술 하면서 그때 이제 포스터 컬러로 입시 미술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 물감마다 색깔 이름이 있는데 얘는 인디안 블루잖아요. 이런 식으로 워낙 색깔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제 좀 전문적으로 그 입시 미술 할 때는 컬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 아이들이 오히려 컬러 색깔을 잘 알지. 저는 그 데생이라고 연필로 그리는, 석고상 보고 연필로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만 준비해서 대학을 갔다 보니까 컬러 색깔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그냥 하도 들어서 안 몇 가지, 프러시안 블루라든가 사이언, 진짜 간단한 몇 개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색깔 이름은. 근데 예전에 회사에서 그 카피 글 쓰시는 기자분이 저보고 초록색, 연두색, 초록색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런 전문적인 컬러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 이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은 되게 그게 성의 없게 느껴졌나 봐요. 디자이너인데 그냥 모른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갑자기, 지금도 전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무슨 좀 특이한 약간 좀 멋스러운 뭐 좀 전문가 같은 그런 색깔 이름이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분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모른다고 했을 때 좀 기분 나쁘면서 뭔가 어이가 없다는 약간 그런 그분은 이제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색깔 이름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를. 아 맞다, 생각났어요. 올리브 그린. 올리브 그린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알고서도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고 몰라서 말을 안 하다가 못했다가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좀 진짜 되게 기분 나쁘다. 지금 생각해도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이제 그분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시니까 디자인 하면 다들 색깔 이름을 막 다 줄줄이 알고 계시는 줄 아는데 진짜 하나도 모른답니다. 관심이 있어서 내가 따로 그 컬러 차트 그런 뭐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고 뭐 외우지 않는 이상은 진짜 몰라요. 물감을 쓰지도 않거든요. 거의. 대학교 들어가서 스케치는, 그러니까 스케치도, 이거 이렇게 거창한 스케치가 아니고 그냥 진짜 종이에 뭐 이미지를 여기 놓고 글씨를 여기 놓고 뭐 진짜 그냥 글 쓰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기획? 그러니까 뭐 자료 찾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회화적인 그림은 1학년 때 진짜 조금 해보고 2학년 때부터는 거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 실력이랄 게 없거든요. 내가 대충 스케치 해놓고 그냥 컴퓨터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디자이너들 중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디자인과인데 그림 잘 그리면 엄청 부러워했어요. 일반인이랑 똑같아요. 그림을 다 못 그려요. 신기하죠. 특히 제가 간 과는 그 대생 아까 얘기한 종이 아니 연필로만 그리는 그림 시험을 했고 또 수능 시험 성적을 비중이 좀 큰 그런 학교였다 보니까 그림을 좀 많이 못 그려도 성적이 웬만큼 받쳐주면 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미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좀 제가 봤을 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과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다 잘 그렸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다 같이 못 그렸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림은 나중에는 뭐 컴퓨터로 작업하니까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다행히. 특히 시각 디자인과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나 생각이 더 중요했지. 잘 안 그래도 저는 생각도 많은데 진짜 디자인과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일이었어요. 과제 하나 받으면 그 과제에 대한 관련된 아이디어를 계속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밤이고 낮이고 그 생각만 과제를 해야 하니까. 그죠? 오늘 다행히 별로 번지지 않게 잘 칠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도 보면 번졌는데 이게 번질 때가 있어요. 여기 글씨 있는 데는 좀 그런데 번질 것 같은데. 이제 아이고 이거 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조급해졌어요.
시간 1시간 되면 이제 못 그리고 내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끝내고 싶어서. 됐고, 그 다음에 이 팔 부분은 잠깐만 이거 먼저 칠해주고, 팔 부분은 활동저고리처럼 여러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우선 밝은 노랑, 노랑 맞나? 이것도 야 진짜 원래 마카펜도 사실 써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생 친구가 대학 졸업을 하면서 자기 방 정리를 하다가 자기 진짜 안 쓴다고 한 몇 색이었지? 한 20몇 개 되는 마카펜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신한 거였는데 우회였어요. 싼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아서 받아왔죠, 그때. 그랬는데 신기한 거는 저도 정말 쓸 일이 없더라고요. 받아오면 저도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그림을 안 그리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마카를 또 쓸 줄을 모르고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 조카가 그림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리기를. 그래서 조카에게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카가 그때는 조금 어릴 때라 조카도 이 마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티나를 그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물감으로 제가 했었는데, 이게 좀 물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생각한 게 이제 색연필이죠. 근데 색연필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다고 해야, 쨍한 이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네,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개수가 많은 색연필이 아니라 24색 색연필로 하다 보니까 그 낼 수 있는 색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색을 만들 수도 없고, 색연필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떡하지 하다가 이 마카펜을 사게 됐어요. 이 마카펜이 원래 되게 비싸요. 근데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가 그런지 이게 엄청 많거든요, 색깔이. 그죠? 근데 하여튼 그 많은 거에 비해서 얼마였더라? 한 6만원? 하여튼 생각보다 너무 싸가지고 깜짝 놀라서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비슷하네요, 색깔이. 이런 식으로 정말 비슷한 색이 진짜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방금 쓴 거죠. 이거 봐요. 이게 다 색깔 이름도 있고
근데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뭐 전문가적으로 뭐 마카펜을 쓸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하나 더 할까? 이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직도 한 번도 안 열어본 색깔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아닌가? 아니구나. 맨 처음에 오자마자 무슨 색표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다 너무 색깔이 옷이랑 비슷하네. 이걸로 해볼까요?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까먹었어요. 참. 녹화해놨으니까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지 무슨 얘기하다 까먹었는지. 참 좋네요. 녹화를 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하다 까먹었는지 맨날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맨날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돌려보면 있겠네요. 이제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티나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